안녕하십니까. 진짜 배기 아쿠아포닉스 피쉬쇼로의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아쿠아포닉스와 수경재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신박사, 당신이 그랬잖아. 아쿠아포닉스가 수경재배라며,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수경재배의 한 갈래가 아쿠아포닉스라며. 오! 그거 기억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열심히 듣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아쿠아포닉스는 수경재배라고 불리우는 이른바 최신 또는 첨단 농법 중에 한 갈래입니다. 수경재배에 반대되는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토경재배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재배를 할 때 흙을 기반으로 기르기 때문에 별도로 토경재배라는 말을 잘 쓰지 않을 뿐, 토경재배가 식물을 길러내는 방식의 근간이고, 여기에서 이 토경의 토를 제외하고 물에다 기른다고 하여 수경재배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가지, 국내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경재배의 대부분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방식의 수경재배는 아닙니다. 수경재배는 흙이 없이 그럼 물에다가만 길러야 할 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른바 배지경이라고 하는 방식, 코이어를 쓰기도 하고요, 코코피트를 쓰기도 하고요, 펄라이트를 쓰기도 하고요, 세라믹볼을 국내에서는 세라믹볼은 거의 안 쓰니까 이랬건 저랬건 배지에다가 점적관수와 같은 방식으로 양액을 흘려주는, 실제로는 수경재배와 토경재배의 중간에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진짜 순수한 수경재배라고 한다면 분무경이나 또는 다맥수경이나 NFT 정도가 현재 기준으로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질적으로 거의 순수한 의미의 수경재배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배지를 근간으로 한 배지재배, 배지경은 제외하고 순수한 의미의 수경재배만을 수경재배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순수한 의미의 수경재배와 아쿠아포닉스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둘은 중간에 한 50%, 많게는 7, 80% 정도가 겹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일반적인 수경재배와 아쿠아포닉스에서의 차이점을 꼽자면 재배 방식은 똑같습니다. 아쿠아포닉스의 재배 방식 모두가 수경재배의 재배 방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아쿠아포닉스에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다맥수경, 즉 딥워터컬처, DWC고요. 해외의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미디어베드 방식을 소규모 농장에서는 또는 개인적인 어떤 하비 브리더들은, 그로어들은 많이 활용하고요. 상업 농장에서 수직 형태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집 그로우라고 하는 방식을 씁니다. 다음 기회에 저희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NFT, 분무경은 수경재배에서는, 해외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잘 활용하진 않지만 국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수경재배에서 다시 할게요. 해외에서는 NFT나 분무경의, 즉 에어로포닉스의 경우에는 아쿠아포닉스에서는 덜 활용하거나 또는 다소 꺼려하는 편이지만, 국내의 일반적인 수경재배에서는 최근에 NFT나 또는 분무경이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이죠. 아쿠아포닉스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양쪽 다 겸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쿠아포닉스와 수경재배, 즉 통상의 하이드로포닉스의 차이는 무엇이냐? 딱 하나입니다. 영양분을 주로 만들어내는 주체가 비료 공장이냐,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기르는 물고기냐, 그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쿠아포닉스는 별에서 떨어진 완전히 다른 외계인과 같은 존재인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아쿠아포닉스의 재배 파트는 일반적인 수경재배와 아무런 차이가 없이 똑같습니다. 그 안에 선호의 개념만 있을 뿐. 아쿠아포닉스에서는 통상 NFT 방식이나 또는 분무경을 조금 꺼려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쿠아포닉스는 지속가능 농법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집어넣는 데에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NFT나 에어로포닉스 같은 경우에는 식물의 뿌리, 즉 근원부의 온도를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온 전체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어로포닉스나 NFT 방식,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 아쿠아포닉스의 지속가능 농법이라고 하는 큰 철학적인 기조하고 약간 결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일 뿐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조금 더 들어가면 몇 가지 아주 미세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일반적인 하이드로포닉스, 즉 순수한 의미의 배지경이 아닌 순수한 의미의 수경재배와 아쿠아포닉스의 관계는 어떠하냐? 재배 파트는 똑같다. 다만 수경재배, 일반적인 개념의 수경재배는 그 수경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비료의 100%를 어디서 갖고 온다? 공장에서 공업적으로 생산하여 가지고 온다. 즉 오가닉하지 않다, 유기적이지 않다. 아쿠아포닉스는 그 비료의 상당 부분을 어디서 가지고 온다? 물고기에게서 오가닉한 방법, 유기적인 방법으로 가지고 온다. 그럼 여기서 신박사, 왜 상당이라는 말을 썼냐? 100%가 아니고 그것은 물고기의 사료에 들어있지 않은, 물고기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몇 가지 원소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부분이 오가닉한 방법, 유기적인 방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아쿠아포닉스와 수경재배가 차이가 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흔히 활용하고 있는 배지경 방식의 수경재배와 아쿠아포닉스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배지경 방식에서는 점적관수 방식으로 투입된 양액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99%가 그대로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아쿠아포닉스에서는 어떠하다? 배지경 방식을 통상 사용하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토버킷과 같은 일종의 배지경 방식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물을 100% 재활용하기 때문에 하천 수계나 또는 지하 수계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진정한 친환경 재배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였죠?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경재배와 아쿠아포닉스의 관계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쿠아포닉스로 귀농을 원하십니까? 아쿠아포닉스로 새로운 방식의 농업에 도전하고 싶으십니까? 저희 피쉬 히어로는 아쿠아포닉스와 관련한 교육부터 기술 자문, 설계, 시공까지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아쿠아포닉스로 여러분의 미래 새롭게 열어보십시오. 저희 피쉬 히어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